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3일 오후 5시입니다. 지난 2월 6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의료 정책으로 여러 부작용이 잇따라 생기고 있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윤석열의 무도한 자칭 의료개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갔느냐, 살릴 수 있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죽었느냐 하는 것이 통계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 통계가 언제 나오느냐 궁금한데, 아주 흥미로운 문제제기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은 현 의료 사태가 불러온 초과 사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재차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7일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난 7일에 김윤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달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을 보면은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2월, 3월 사망자가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진료량이 줄어 사망자가 2,000명 감소했지만은 상급 종합병원, 주로 대학병원을 가리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할 환자가 그 밑에 있는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옮겨져서 사망한 환자 수가 4,000명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결국 줄어든 2,000명과 늘어난 사망자를 이렇게 상쇄하면은 평상시보다 2,000명이 더 죽었다는 겁니다. 2월, 3월 2달 사이에 2,000명이 초과 사망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여러 해의 자료와 올해 사망률을 비교해야 하고 환자 중증도도 보정해야 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오늘 10년치 자료 분석 결과를 내세우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김윤 의원은 10년간 사망률을 분석하고 중증도를 DRG라고 하는 환자 질병군을 이용해서 보정해서 초과 사망을 계산했더니 1,702명이 초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달 초 분석한 결과와 비슷한 수치니까 신뢰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2월, 3월 2달 사이에 1,702명이 초과 사망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환자인데 윤석열의 무도한 정책과 전공의의 이탈로 해서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가지고 1,700명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것도 2달 사이에 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김윤 의원은 초과 사망이 많았던 질환을 보면은 심부전 및 쇼크, 뇌손상, 악성 종양 등으로 대부분 응급 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암 환자에서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완 대책을 만들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의원실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보완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문제제기입니다. 최초의 문제제기인데, 저는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의료 정책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통계로 잡히게 될 것이다. 그 통계가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일성 이후에 한국 사람의 목숨을 가장 많이 줄인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연동된 최초의 문제제기가 나온 겁니다. 최초의 문제제기. 2달 사이에 1700명이 억울하게 죽었다. 살릴 수 있는 1700명이 죽었다. 응급실과 수술실의 문제. 응급실이 환자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고, 수술실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암 말기 환자 같은 경우에 제대로 진료 날짜를 잡을 수 없어서 수술 지연 등등으로 중증 환자에서 이런 사망자가 발생했다. 2달인데 이게 1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00명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지경까지 이런 경과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사태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단계적인 경과를 거쳤는데, 대충 15단계를 지금 거치면서 의료 대란이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규모 급속 정원에 대한 전공의와 의대생 3만 명의 사직과 휴학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일반 의사 및 전문의 약 5,000명의 배출이 중단됩니다. 의대 정원 계획은 출발하기도 전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2,000명 5년씩 늘려가지고 10,000명을 늘린다는 목표로 진행을 했는데, 이미 1년도 안 돼가지고 5,000명의 의사를 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정원이 아니고 의사 가문에 일단 성공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세계적 대형 병원들이 적자로 돌아서고 중증 환자 치료 및 의학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의도 이탈 가속화로 지역 및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응급실 파행. 여섯 번째, 수술 지연. 일곱 번째, 임상실험 국제 용역 중단으로 첨단 의학 발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의대 쏠림 가속화로 이공계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최고급 의료 인력의 해외 유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뇌 유출입니다. 열 번째, 근보 재정이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11번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의 부족 사태로 안보위기가 걱정됩니다. 12번째, 의료비 지출 증가로 국가 생산성이 위축되게 될 것입니다. 13번째, 회피 가능 사망률 증가로 평균 수명의 감소가 우려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회피 가능 사망률. 치료를 받았으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죽어나가는 그 비율에 있어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가장 우수합니다. 즉 회피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치료 못 받고 죽는 사람이 한국은 가장 적은 나라라는 겁니다.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이보다 더한 통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뭐 1인당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요거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의사수를 늘리겠다고 밀어붙이다가 이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14번째, 건강불안의 확산으로 국민의 행복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체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15번째, 의료천국이 의료지옥으로 변해가지고 한국적 저비용 고효율 의료 시스템이 사회주의 의료체제로 전환될지도 모르는 중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두 제도는 안보와 의료인데,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문명건설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회주의적 의료정책으로 살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한 제도 파괴자, 즉 문명 파괴자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 사태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숫자가
확실하게 집계될 경우 김일성 이후 한국인의 생명을 가장 많이 줄인 인물로 평가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